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까지 이어갑니다. 기본만. 우리 지난번에 취득세까지 끝났어요. 기초 강의. 자, 오늘은 등록면허세. 그래서 기본서는 417쪽이네요. 등록면허세. (417쪽) 자, 등록면허세 개요를 한번 보자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 포인트가 뭐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법은 사실 기준이지만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공부 기준이다. 그래서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그래서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대상물은 뭐다? 설정, 변경, 소멸. 그럼 대표적으로 설정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그리고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목, 변경 등기. 그리고 소멸은 세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소 등기. 그래서 과세대상물이다.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이행했을 때 공부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부.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데 포인트는 뭐다? 전까지.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역시 이전 나는 거니까 유통과세. 그리고 인세가 아니라 물세. 물세요, 물세.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고, 그래서 물세니까 비례세율을 씁니다. 비례세율.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죠. 즉 명의자 과세입니다.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한다.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사실상 권리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게 형식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뭐다? 실질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형식주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뭐다?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어요. 우리가 딱 등기부등본 딱 보면 갑돌이 소유로 딱 돼 있다. 그럼 갑돌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서류를 유조해서 이상한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국가가 보호를 안 해준다고요. 모든 거는 매수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실질을 안 따져.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다. 일명보다 도구세입니다. 도구세, 시군세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직접세고, 일변경비에 사용하는 보통세고, 그리고 등록면허세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 즉 본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417쪽 나와 있네요. 그죠? 417쪽 나와 있다. 쭉 읽어보시고, 자, 등록면허세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자치, 구세, 도세다. 그래서 자치, 구세, 도세. 그래도 등 긁을 때 기억이 안 나면 뭐를 기억하라?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다? 417쪽.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밑줄 그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뭐다? 등기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형식주의다. 실질주의 하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냐 무관하게 외형상 형식적인 등기 등록 행위를 담세력으로 과세하는 형식주의다. 고로 사기꾼들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서류만 하자가 없으면 그래서 등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3번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에 있고 양으로 계산하는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쓴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다. 뒤에서 배우죠. 자, 세율 구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물세니까 정률세율, 그리고 종량세는 6,000원을 과세하는 정액세율을 쓰고, 그리고 5번 별 붙은 거는 잘 봐야 돼요. 최저세액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더라도 6,000원을 징수한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가 있다. 단 우리가 지난번에 취득세는 뭐가 있다? 면세점이 있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걷습니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용어가 나왔네. 그럼 부동산만 알면 되죠?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시설물 하면 큰일 나요. 토지와 건축물, 나머지는 봐주시고요. 제2절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엄청 많죠? 딱 하나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역시 설정, 변경, 소멸, 앤드 공부. 등기 등록하는 포인트가 뭐다?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등기 등록하는 행위. 모든 게 과세 대상이다. 자, 그래서 출제되는 게 요거죠. 단,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 포인트가 뭐다? 취득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제외. 왜 제외할까요? 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다 그랬죠?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 취득은 소유권이에요. 그럼 소유권 취득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함으로 제외. 자, 다음에 등기 등록은 포함. 요게 출제되죠. 포함. 이 포함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렇게 토탈 5가지가 있네요. 자, 기업. 자,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세를 2% 냅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를 물어봐? 등록을 물어보니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6,000원 과세합니다. 포함. 자, 그 다음 니은.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대대상. 이런 거를 수입하죠. 연부로 수입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취득세는 2%만 냅니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2% 내고, 이거는 뭐다? 뭐를 물어봐?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볼 때. 그래서 외국인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므로 2%. 그럼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니까 역시 6,000원. 뭐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디귿.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네. 자,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원칙 5년. 그럼 경과됐네. 그럼 경과되면 뭐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죠. 소멸. 그래서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등록을 물어본다. 등기 등록을 물어보죠. 그래서 6,000원 내야죠. 자, 그 다음 리을 취득세 면세점. 얼마 이하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면세점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므로 뭐다?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6,000원 과세하죠. 자,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뭐다?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 또는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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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포함.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2020년까지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인데 2% 납부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등기 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소유권. 그래서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나머지는 뭐다?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죠. 원칙이 뭐다?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인데 2% 납부한 거 소유권 2%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뭐다? 419쪽이네요. 그죠? 자, 419쪽 제2절이네요. 1번. 자, 또 나왔네요. 과세대상의 범위, 설정, 변경, 소멸, 그리고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이 중요하죠? 등록이란 제1아래 419쪽.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그러나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은 제외.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그럼 네 가지가 딱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딱 묶어서 별표시 하세요. 420페이지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래요. 자, 칠판 한번 봐주시고.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포인트가 뭐다? 공부의 등기 또 등록을 받는 뭐다? 등기등록부상의 명의자. 자, 명의자가 뭐다? 명의자가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권리자라고 얘기하면 합니다. 공부의 명의자, 즉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죠. 그다음 공부의 뭐다? 이름 보고 과세한다. 이 이름은 실질 소유자라고 얘기하면 한다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춘 외관상 권리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채무자잖아요. 토지를 은행에 제공하고 10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네요. 그래서 갑을 채무자라 그러고 은행을 채권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권리증에 은행 이름이 올라가죠. 즉 명의자가 은행이에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은행이다. 은행이 공부의 등기 권리자죠. 그래서 근저당 권자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름으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설정 등기할 때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의
권자다. 권자. 그러나 이제 말소시키죠? 그럼 말소시키면 은행 이름이 지워지잖아. 없어지면서 근저당권 누가 납세무자다? 설정자.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그러니까 근저당권이가 근저당 권자.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각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보다 근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간다. 설정은 권자네요. 그러나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설정자.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죠? 네,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설정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담자는 사적인 계약이다. 우리 세법은 법상 납세무자는 공부 보고 따지겠다. 그래서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행, 그 두 글자로 은행,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근저당이면 금만 붙이면 되는 거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20페이지 제3절 똑같아요.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뭐다? 명의자를 얘기한다. 공부의 명의자. 즉 등기 권리자를 얘기하죠. 그다음 밑에 박스를 보면 설정 등기가 나왔잖아. 그럼 다 뭐다? 권자예요. 권자다. 자, 421쪽 꼭대기죠. 공동명의. 여러 사람이 공동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등기할 때 수의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지분만큼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공동명의자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가 있다. 연대. 그래도 기초과계니까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자, 양괄호 4번 밑에 양괄호 4번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이것도 별 딱 붙여야 돼요. 양괄호 4번. 자,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이 판결해서 그 등기 또는 무효 또는 취소 밑줄 긋고 등기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안 돌려줍니다. 환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할까요?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건너뛰고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자, 납세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납세 절차. 자, 납세무자가 결정되잖아요. 언제까지 등록면허세를 낼 것인가?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기초과정은. 예. 429쪽을 피시기 바랍니다. 429. 누가 납세할 의무자가 될 것인가? 그럼 언제까지 세금을 낼 것인가? 납세 절차. 429쪽. 자, 427쪽을 한번 펴봐요. 자, 기본서. 부가징수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납세지. 항상 이게 2년에 한 번 출제돼요.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임으로 물건 소재지로 간다. 그래야 지자체 세금이 되죠. 그래서 1번만 알면 돼. 딱 별 붙이고.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지방세는 항상 소재지다. 나머지는 출제 제외. 항상 소재지 지자체 도구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 자, 428
429쪽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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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고납부가 나와 있네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럼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등을 챙겨서 등기소로 간다. 그러나 추징대상. 그래서 추징대상의 경우는 60일을 씁니다. 추징대상. 추징대상이 있잖아요. 일반 물건이 과세 물건이 되거나 일반 비과세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럴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되죠. 취득세와 똑같이 60일. 그래서 가산세가 있었다면 제외. 그럼 이 부분은 뭐다? 취득세와 동일하다.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까지다. 취득세와 동일하되 이미 납부한 것을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잘하려면 뭐다?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취득세를 틀리면 안 된다고요. 취득세를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잘하는 길이 60점을 맞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429쪽 꼭대기. 자, 기본서.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전까지.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그럼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오세요. 이게 얘기고. 자, 추가 신고납부. 자,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그리고 비과세 받은 후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될 때는 이럴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되죠. 전까지 하면 기약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60일. 주의하자 엔드 세 번째 줄. 가산세 제외. 취득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2번도 뭐다?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신고우제입니다. 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다? 무신고야. 무신고해서. 근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네. 그럼 원칙은 가산세가 붙죠? 근데 납부를 안 했어. 근데 자,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잖아. 근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했어. 납부를 했을 때는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왜? 전까지 납부했으므로 고로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5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했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기한까지 납부했다면 전까지 납부했으므로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429쪽 별 3개네요. 기본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전까지 납부했죠?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신고기한까지 전까지. 자, 요렇게 해서 뭐다? 신고납부 기한. 자, 그 다음 기초니까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담세력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제차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2개. 2개 따라가요.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죠? 납부세액의 20%.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고 납부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가 답이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431쪽으로 돌아왔어요. 6번 431쪽. 납부세액과
감면세액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431조.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의 20%다? 뭐의 20%다?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납부세액의 20%.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뭐의 20%다? 감면세액의 20%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나왔네. 100만 원. 근데 이 등록면허세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감면 50% 이렇게 받았다고요. 원래는 100만 원인데 감면받았네 50%. 그럼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납부세액이 달라지겠죠? 납부세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50만 원. 그럼 이거는 감면세액이죠? 감면세액 50만 원.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죠.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안 한다고요. 그럼 이것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다? 부가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내는 세금 여기에 20%. 뭐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이렇게. 그럼 10만 원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 50만 원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안 내는 거야. 근데 여기에 20%. 20%.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0만 원. 이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면허세 50만 원, 지방교육세 10만 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10만 원. 그래서 은행에 합쳐서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70만 원.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20%는 납부세액의 20%고 농어촌 특별세 20%는 감면세액의 20%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한 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등록면허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는 432쪽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432쪽 비과세가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 비과세를 배웠네요.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칠판보세요. 국가 등은 당연히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한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는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를 합니다. 자기, 과세권자, 자기들을 위하여 받는 등기등록 면허 이런 거는 비과세한다. 그러나 별 딱 붙이죠. 다만 이런 게 시험에 나와. 다만 대한민국 정부관이 등기등록 면에 대해서 과세했다. 그래도 과세했잖아. 누가? 외국정부가. 외국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외국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고 외국정부가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으므로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부과한다. 자, 그 다음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납부를 연체하죠. 자, 체납되면은 압류가 들어가. 그럼 지방세니까 압류가 들어갑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 등기고 들어가면 압류 해제다. 지자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거는 비과세합니다. 포인트가 뭐다? 지방세 체납. 그럼 압류 등이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등기하는 거니까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 밖에 비과세. 자,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포인트가 뭐다? 법원의 촉탁 등기.
법원을 향해서 등기를 부탁하는 거죠. 포인트가 뭐다? 회사 정리 끝났네. 특별 청산 끝났네. 그래서 회사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할 때 이럴 때는 회사가 끝났으므로 회사에게 과세하지 않죠. 비과세. 그래서 법원이 촉탁 등기는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단 회사 특별 청산 이런 경우는 회사가 끝났으므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그러나 원칙은 뭐다? 법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둘 중에 하나. 쉬운 말로 회사 망했잖아. 망한 자에게 세금을 안 걷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등기등록 다 뭐다? 자기들이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3번입니다. 무덤. 무덤을 뭐라 그래요? 묘지.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무덤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2%로.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이거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무덤, 묘지죠?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 과세한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기초가 끝났어요. 뭐를 배웠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을 배웠죠? 등기등록하는 행위 모두를 과세 대상이라 그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배웠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배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배웠다? 납세 절차.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뭐 배웠다? 비과세. 그래서 이 정도는 기초과정에서 알고 1월 달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가 나오네. 세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뭐다? 이 OX를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풀어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재산세 들어가기에 앞서 등록면허세 배운 한도 내에서 OX를 연습하고 가자고요. 연습하고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420페이지 한번 펴요. 자, OX 420페이지. OX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면세점이죠. 차량을 취득했다.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물어보니까 6,000원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이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X네요. 자,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이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요, 이게 최초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하면 뭐다? 기술 보호를 위해서 또는 어민 지원 차원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요.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그러나 이거는 등기 등록할 때는 6,000원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원칙이 2%만 내는 거야. 2%만. 그러나 등록을 물어볼 때는 뭐다?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5. 자, 외국인 소유도 내게 아니잖아. 그렇더라도 취득세는 2%만 내. 그러나 뭐를 물어봐? 역시 등기등록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21쪽으로 가자고요. 납세 의무자로 돌아갑니다. 자, 오른쪽 제일 아래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11월, 12월 달 배운 한도 내에서 OX는 여러분 걸로 만들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네요. 자, 1번 421쪽 근저당 뭐를 물어봐? 말소등기. 그럼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설정자죠?
말소등기.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맞잖아요. 말소대상 부동산 소유자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한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부동산 소유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421쪽.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네요. 자, 2번은 뭐를 물어봐? 근저당, 2번은 설정등기는 뭐다? 공부의 근저당 권자 이름으로 가죠? X네. 그 설정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말소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 등기의 설정자. 1번, 2번이 뒤바뀌었어요. 답이. 그래서 1번은 뭐다?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2번은 설정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그 등기의 권자. 그러니까 설정자는 1번으로 가야죠. 근저당권자.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봐? 3번은 뭐를 물어봐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 뭐를 물어본다? 설정등기. 그 설정등기는 항상 그 등기의 권자. 맞네요. 맞죠? 맞고. 자, 4번은 할 필요 없고 5번을 알아야죠? 재산권 쭉이면 포인트가 뭐다? 설정, 변경, 소멸, 앤드 공부. 공부의 뭐다? 등록 부상에 기재된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진다. 맞잖아요. 이거를 명의자라 그래요. 등기 권리자라 그래요. 공부 기준이다. 공부. 등기 등록 권리자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부가징수, 납세 절차. 자, 428쪽. 428쪽. 428쪽입니다. 3번만 알면 되죠. 나머지는 1월 달에 가는 거예요. 3번. 428쪽. 부동산 등기잖아. 항상 부동산은 지자체 세금으로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벌써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3번에 5. 자, 그 다음 신고납부로 돌아가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432쪽. 432쪽이네요. 자, OX. 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데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1번은 X. 왜? 무신고했지만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 있으면 안 돼요. 전까지 신고납부. 전까지 신고납부. 그럼 1번, 2번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33. 자, 433으로 들어가서 2번.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네요. 2번. 자, 434쪽 1번. 자, 밑에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럼 지자체는 압류가 들어가죠? 그럼 압류 등기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다? 비과세. 맞네. 자, 그 다음 2번은 중요해. 무덤, 묘지. 그럼 이거는 등록면허세는 부과한다. 틀렸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러나 2번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자, 3번 공무원. 공무원이 차고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하는 것이므로 뭐다? 부과하지 않는다. 5.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등록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어떻게 했다? 등록의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운 한도 내에서 기초까지 갔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시험이죠. 이 재산세, 종부세 아주 중요한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 이 종합부동산세도 개정이 여러 개가 됐죠. 그죠? 개정이 이거 비교해야 돼.
그래서 합쳐서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가 나오네요. 합쳐서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뭐에 충실하자? 재산세에 충실하자. 그래서 재산세를 잘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잘할 수가 있네요. 437쪽 재산세 나와 있네요. 437쪽 딱 펴시고요. 437 재산세. 그럼 첫 번째 뭐를 정리해야 된다? 과세대상.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주택을 소유한 자, 선박을 소유한 자,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토, 건, 주, 선, 항 열거된 게 5개예요. 차량 있다 없다? 없다. 차량은 무슨 세를 냅니까? 자동차세를 낸다. 토, 건, 주, 선, 항.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뭘까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종부세. 그래도 종부세 대상은 뭐다? 토지, 주택입니다. 기본이 이렇게. 그래도 재산세 대상은 열거된 것. 토, 건, 주, 선, 항 딱 정리하고, 종합부동산 대상은 토지, 그리고 주택, 건축물은 과세 안 합니다. 선박도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열거된 거 5개. 종부세는 2개. 땅 부자, 집 부자에게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딱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코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5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재산세를 잡아가야죠. 자,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낸다?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매년 건축물 재산세를 내고, 이 포인트는 뭐다? 이 주택이에요. 자, 주택은 구분과세를 안 합니다. 집이 있어. 집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갑, 을. 소유자가 달라. 이렇게.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다. 그렇더라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 합산해서 오로지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그래서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하죠. 시세의 7, 80% 수준으로. 그럼 공시가격은 주택은 땅과 건물을 합쳐서 발표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느껴보죠.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합산합니다. 더하는 거요. 이게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다. 세금 어떻게 매겨?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자,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발표하나요?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나머지는 따로따로 발표해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지서가 2번 날라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고지서가 2번 날라옵니다. 왜? 합쳤으니까 세금이 일시에 많이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2분의 1, 2분의 1 2번 날라온다. 고로 5번 출제됐죠? 이 주택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주택은 토지도 건축물도 주택분재산세 토지에 포함한다. 큰일 나. 건축물에 포함한다. 큰일 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은 토, 건, 주, 선, 항.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 뭐다? 주택.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